지금 윤 정권이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를 교체하고 문재인 체제와 손을 잡는다 이런 한간에 이런 소문들이 좀 있어요. 우리는 한 번 딱 국민 문 밖에서 딱 아니라고 딱 되면 그냥 아웃인데. 민주당이 미국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바로 잡아주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지 않겠나? 민주당이 지금 나름은 굉장히 안심을 할 겁니다. 여건이 해심의 이 검찰 수사 폭탄을 터뜨리는데 대장동과 그 성남의 도시개발 의혹도 뭐 지금 있고 또 대북 송금도 있고 돈봉투도 있고 이제 또 김남국이 코인도 있는데 앞으로 몇 개 더 있을 거라 그래요. 라임하고 옵티머스도 있고 주가 조작도 나올 거고 뭐 다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터져도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 도덕적 기준을 상당히 낮추어 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윤 정권이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를 교체하고 문재인 체제와 손을 잡는다 이런 한간에 이런 소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윤 정권과 문재인 체제가 여당 야당을 이렇게 맡으면서 가고 이재명을 이제 도려내서 제거한다. 가만히 보면 또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이나 성남 시리즈도 이재명이고 그 다음에 나온 돈봉투도 뭐 송영길 이재명 쪽이고 김남국 코인도 또 이재명 쪽. 내가 볼 때 뭐 민주당이 뭐 이재명 쪽이 뭐 특히 좀 흠이 좀 많기도 하지만은 그다음에 친문도 또 흠이 많고 뭐 그렇다고 또 뭐 국민의힘도 깨끗하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한쪽만 두들겨 잡고 한쪽은 두들겨 잡을 만한 것도 안 잡거든요. 뭐 주가 조작이나 사모펀드 이런 것 뒤지고 뭐 저 바이오 뒤지면 태양광 뒤지면 이쪽도 초토화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냥 이 원전 뭐 비판하고 하는데 딱 비판만 하지 건들진 않아요. 문 정권 때 국정원에 관한 여러 의혹들 뭐 대북 밀무역도 뒤지면 진짜 완전히 박살날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 같은 경우에도 뒤지면 지금 바로 박살날 건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한쪽은 두들기고 한쪽은 이 건드리지 않는다. 말로만 비난하는 척하면서 보수 대중들을 현혹시키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걸 언제쯤 착수하느냐? 10월 달쯤이 이제 쿠데타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을 드러내는 부분인데 이제 그럴 때 대비해서 뭐 이재명 쪽도 자기가 언제쯤 제거될라 하는 거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그쪽도 나름 폭탄을 가지고 10월의 근거는 뭐죠? 10월의 근거는 총선에서 역산했을 때 10월 때쯤 쫓아내야지 더 늦어지면 쫓아내기 어렵죠. 공천 권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얽히면서 9월에 이제 정기국회 시작되면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이 들어가서 10월 달쯤에 이제 붕괴되는 부분들을 10월이 국정감사인데. 네, 공직감 사고 이런 건 이제 관심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할 거라고 잡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볼 때 한국의 좌파는 싸우다가 엄청나게 또 이 서로 간에 딜도 잘 치고 단결력도 있어요. 그래서 친문하고 이재명이 어느 순간에 딜 쳐서 한마디로 경제 위기가 오거나 하면 윤석열한테 칼을 들이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하고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이야기겠냐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뭐 또 한편으로는 뭐 김종인 건태섭 해가지고 야권을 살짝 중도적인 야권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각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전부 책상머리에서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지 현실은 그렇게 안 돌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윤 정권이 대처할 능력이 극히 제한돼 있다. 지금 윤 정권이 경제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봤을 때 위기가 오면 대처를 못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핑계라도 증가하게 개혁을 하는 모양을 띄어야 되는데 개혁이라기보다는 기득권 강화에 치중하고 있는 측면이 보여요. 그 우리 황 소장님 말씀에 저는 조금 이해가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민주당 위기 타겟적으로 하나의 방안으로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손을 잡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한가지 그런 소문이 아니 그러니까 깊숙하게 돌아다니고 그 있다. 지난 대선 때도 우리 황 소장님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손을 잡아서 나는 지금도 둘이 손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문헌 사법 처리를 문 주변에 사법 처리 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재명 주변만 개박살 나잖아요. 난 지금도 그렇잖아. 아니 지금 서훈 기소돼 있고 지금 또저 누구예요? 서훈 아이 뭐야 정의용 뭐 이런 그건 그냥 줄줄이 상식이지. 지금 기소돼 있는데 그건 뭐 지금 거기 누가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차관급 이상들을 보니까 뭐 70%가 지금 기소돼 있다, 뭐 수사받고 있다는 정도인데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위기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지금 퇴임한 전직 대통령하고 손잡고 뭘 한다는 그 자체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의 도덕성이 작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도 상당히 깨 있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건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이건 이탈리아 같은 경우 베를루스코니 얼마나 타락한 정치인입니까? 조니 메루자 지금 이게 이탈리아 총리가 지금 상당히 극우파잖아요. 그가 근데 지금 베를루스코니가 다 장난쳐서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같은 사람을 우리 기준으로 무해산 탄핵돼서 벌써 감옥 가야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유력한 후보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우리의 정치적인 민도 이 눈높이에 봤을 때 절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옛날에 다나카가 뇌물 묻고 갔다 왔지만 그 뒤에 상당 기간을 일본 정치를 좌지우지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한 번 딱 국민의 눈 밖에서 딱 아니라고 딱 되면 그냥 아웃인 거예요. 그럼 그만큼 지금 물론 극단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영 편가르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중심을 잡는 스윙 보트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내년 총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다른 지금 민주당 바깥의 정치적 지형이 변화하고 그걸 신경 쓸 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가 개혁하지 못하면 결국 이 지금 어느 쪽만 잣대를 들이내는 유권자의 눈높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네. 설만 이야기한 거고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이거 망한다는 네. 이야기를 한 근데 거예요. 차 교수님한테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이번에 그 새신의총에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네. 발표를 했죠. 비공개했는데 네. 이게 나오는 이야기가 이 민주당 국힘 어느 쪽이 더 도덕적이라고 보느냐. 네. 이 부분에 일반 국민이 21.3%가 민주당, 네. 국민의힘이 37.6%, 네. 민주당이 국힘보다 16.3%이 낮았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그러니까 그 상당한 위기를 이제 본인들이 이제 상당히 조금 뭐랄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최신의 총이기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가 강한 해초리를 지금 굵은 해초리를 들고 이제 때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세력이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당히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 그 때문에 사실 정권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는 사실은 이번에 그 김남국 코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야구로 치면 김남국이 트리플 플레이를 보냈다고 생각해요. 트리플 플레이가 3중살이잖아요. 네. 첫 번째 뭐 누굴 죽였느냐 일종의 뭐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네. 조국의 강에서 남국의 강으로 빠졌다잖아요. 네. 그거는 결국 조국의 강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거든요. 지금 김남국에 대해서 아까 2030들이 코인했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이게 지금 비판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2030 젊은 사람들이 김남국한테 진짜 배신감 느끼는 건 가난한 척, 정의로운 척 혼자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니까 지금 국회 업무를 뒷전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젊은 사람들이 진짜 열받는 거예요. 10% 이상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진영을 또다시 내로남불의 늪속에 빠뜨린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투아웃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사실은 지금 거의 철새투명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앞서 말씀한 이 최신의 총 왜 이렇습니까? 김남국이 사실은 그냥 코인 문제되고 탈당한다고 그걸로 끝내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급하게 새신어총이 잡혔고 그래서 새신어총에서 결의문에서 이 김남국에 대해서 국회 제소하자 그렇게 해놓고는데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의원들 다 떠나고 난 뒤에 발표된 게 보면 지금 국회 윤리 제소 문제가 빠져 있어요. 그 다음날 그래서 이걸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해서 비판 여론이니까 그제서 뒤늦게 가서 국회 윤리 제소를 했어요. 또 하나 문제 지금 국회 윤리 제소에서 그러면 어떤 식의 처벌 수위를 할 것이냐 그러면 진짜 심정적으로는 국회의원 배지까지 떼게 만든다는 정도의 결연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 그건 아니고 아직까지 혐의가 안 드러났으니까 지켜보고 난 뒤에 합시다. 이래 또 말을 빼고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 정말 계속적으로 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남국 코인 문제가 천발 그러니까 나왔을 때 민주당의 논리가 첫 번째는 그게 기승전 검찰이에요. 아니 검찰이 그 지금 음모로 그러니까 흘려서 국민 전환한 거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김남국이라는 젊은 의원이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피살 파장론이에요. 아니 김남국은 코인해도 되고 이준석은 코인해서도 왜 이야기 안 했느냐. 그런 식으로 항상 너거는 깨끗하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를 도파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또 죽은 거예요. 투아웃 아닙니까? 쓰리아웃은 뭐냐? 청년 정치예요. 청년 정치가 지금 사실은 어느 당이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짜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586 세대 물리고 떠나고 난 뒤에 새로운 젊은 피를 수혈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 적잖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것조차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젊은 정치의 세피의 대표적인 김남국이 이런 식으로 일종의 뭐랄까요? 이게 사고를 쳐버리니까 지금 당장 당내의 젊은 층들이 젊은 이 당원들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의원직 재미까지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백척감도 진일보의 자세로 이재명 대표 결단해요. 저는 사실은 이 모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지 않고는 이 상황을 빠져나올 수 없다고. 결단이라는 단어는 저는 그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돈봉투 문제 때문에 됐다고 해서 3명 탈당했잖아요. 그 김남국 탈당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의 가장 큰 위기를 지금 갖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잖아요. 그럼 자기도 뭔가 일종의 결자 해지의 모습을 보여야죠. 그건 안 하고 나는 이렇게 안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자신 탈당하라는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말 그래도 지금 훈장선생의 바람풍 아니에요? 나는 바람풍하는 너희네들은 바람풍하라는 그 이야기, 그 우화가 생각나는 한 장면이에요. 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양측의 소년이 된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에서 예. 제가 좀 짧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 물러나면 음. 정계에서 거의 퇴진으로 몰리지요. 네. 정계 은퇴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쉽게 물러나지 않고 갈 때까지 가보겠다고 할 것 같고 만약에 당내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 반란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역대 정치인 중에서 유력 정치인 중에서 그야말로 굉장히 간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판들이 오면 그야말로 이제 저 양반은 일단은 권력에서 손을 넣는 순간에 낭떠러지로 100% 떨어져서 추후 재기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떨어지기 위해서 니 죽고 내 죽자 전술을 구사할 거라고. 우리가 공산당 선언에 보면 프롤레타리아 혁명할 때 프롤레타리아는 잃을 게 없다. 무조건 쏟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는 거기서 강한 힘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 제가 볼 때는 치명적인 거는 이 김남국 사건의 코인 사건이에요. 왜 코인이 2030의 문제였냐? 일단 그 채굴을 하는 거 40대 이상 할 줄을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2030 애들이 실제 거기에 많이 투자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돈도 없어. 걔들 취직도 뭐 실제 못해. 많이 했어요. 근데 몇백만 명이. 걔들은 뭐가 하면은 이 그나마 여기에 관심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 4050 세대들이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했으니까 그런 데 관심 안 갖고 직업 한창 때 집에 투자를 하든가 주식에 투자를 하면 됐는데 2030은 이 노동시장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정도 단위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해가 가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이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고 비판적으로 나오면서 세금까지 매긴다고 하니까 그 당시 그 코인 문제 갖고 2030 문재인 정부도 크게 대립을 해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은 몫으로 본 거죠. 근데 이제 2030이 이번에 김남국 사건과 당에서 민주당이 대처하는 걸 보면서 2030이 내가 보건대는 민주당에 아마 정례미가 떨어져 버렸을 겁니다. 문제는 만약에 2030이 떨어져 나가서 그 관망적 입장에 선다면 모를까. 관망적 입장에 서면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대결을 했을 때 뭐 어떻게 되는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4050 연대를 한 세대가 좀 더 유리하겠죠. 반면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또 지난 대선거 같은 것이 재판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민주당으로 봐갖고는 이번 이 김남국으로 인해서 다음 총선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기네들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2030을 끌어올 수가 없는데 그나마 윤석열 정부에다가 일부 이탈되는 조짐 자체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큰 실수를 범했다. 다음 총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왜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문제라고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어요. 소위 말하는 거기에 그 권리 당원 뭐 강성 팬덤 한참 그할 때 저기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양념이라 그랬죠.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나는 사회 선생을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왕따나 저기 일진과 같은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이면 분리를 하고 징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의 문화로 만들어 놔버렸어 이제는. 이네들의 어떤 의결권이 굉장히 세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아니라 누구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기 뭐 쇄신의 회의 만들었다 그래도 쇄신 그 의총이 의사 결정을 해 모아줘도 의원들보다도 소위 말하는 그 권리 당원인이 그 팬덤이 더 무서우니까 그렇게 밤에 내용을 바꿔버렸던 거고 지금 결국 그 당의 모든 의사결정의 분위기를 어쨌든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없는 구조가 되어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쇄신이 백날 해봐야 그 당에 대한 뭐가 쇄신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에다가 뭐 지금 혁신위를 구성해갖고 뭘 한다고 하지만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없어요. 혁신위가 팬덤보다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혁신이 만들어내나 봐야 뭐 당원 민주화니 뭐니 그런 소리 나오면서 권리당원 권한만 더 강화시켜 놓는 팬덤만 더 강화시켜 놓는 안 밖에 나올 게 없을 거라 봐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근본적인 쇄신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의 처지는 10분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가 늘 역사에서 봤듯이 우리 정치사 정당에서 봤을 때 정말 뒤로 물러서 주는 게 예를 들면은 그 자기가 있었던 몸담고 있는 어떤 정당과 정치 세력의 어떤 그 문제 해법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차후에 자기의 어떤 정치적 계기 그 위에 자기의 정치적 조전에도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버티는 경우는 처음 봤다. 우리나라는 저는 6월 항쟁 이전에 뭐 4.19와 이런 걸 떠나서 동아경과 떠나서 우리는 최근에 아주 이 87년도 그때 우리 6월 항쟁을 겪은 그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6월 항쟁 겪은 국민들이 그 이후에 촛불 혁명을 갖다 경험을 했던 그때 6월 항쟁이 넥타이 부대까지 중상층까지 확충되었다는 운동권에서 촛불 시민혁명은 정말 유모차던 아줌마까지 정말 어린 중고등생까지 그 부분들을 함께 했던 그런 역사적 세례를 혁명의 세례를 저는 받은 국민들이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위기도 민주당의 위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이 부분조차 결국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또 다음 선거에 이 대선에서 바로 잡아주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고 책임 있는 정치인들도 윤 대통령도 늘 이야기했듯이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서 본다면 그게 해법이 도리라 봅니다.